짠테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 내게 최근 한 가지 일이 있었다. 사소한 일이었는데 나에겐 사소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일로 인해 느꼈던 나의 생각을 이번 영상에 담아보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 지인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1년 넘게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 반가웠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러다 한 지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할 텐데 참 안타깝다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즐거움은 사라지고 모든 시간은 멈춰버렸다. 왜 내게 안타깝다고 했을까? 내가 없어 보이나? 혹시 내 낡은 운동화를 봤나? 남편이 잠시 휴직 중이라서? 그것도 아니면 내가 1년 새 살이 너무 많이 쪘나? 나이가 들어 보이나? 잠깐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억울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짠테크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그 지인들은 내가 짠테크를 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1년이 넘는 절약하는 생활로 인해 그들이 기억하는 1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이 많이 달라 보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머지 시간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다. 아, 내가 없어 보이나 보다 라고 혼자 결론을 내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홧김에 그날 저녁을 샀다. 나 돈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고 내가 목표한 게 있으니까 안 쓰고 참는 거야 라는 걸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날 이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돈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인의 말을 듣고 바닥을 쳤던 건 단순히 저녁을 사는데 썼던 내 용돈이 아니었다. 나의 자존감이었다. 용돈이야 이번 달 아껴 쓰고 버티면 다음 달 충전이 되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언제 충전될지도 또 어떻게 충전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도 날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한 말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그릇이 내 마음에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날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술 한잔 하고 집에 오는 그 길이 참 외롭고 화도 나고 또 슬펐다. 어쩌면 나는 배가 아팠는지도 모른다. 그날 자리를 함께했던 지인이 분양권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부모님이 보태주신 자금과 본인이 모은 자금을 합쳐서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은 누구보다도 내가 못난 순간이었다.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속은 쓰렸다. 나는 왜? 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나는 그날 저녁을 사는데 돈을 쓰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 무너져 있던 자존감을 세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값은 11만 원이었다. 한 끼에 11만 원 정도는 쾌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내 한 달 용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면서 말이다. 참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온다. 돈을 쓰면서 자존감을 세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돈을 아끼면서 자존감을 세우기란, 아니 지키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이다. 가만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왜 그럴까? 그저 미래를 위해 아껴가면서 돈을 모을수록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 원인은 나 자신이었다. 누구는 연봉을 얼마 받는다더라. 집을 마련했다더라.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하물며 지인의 지인의 지인까지도 모두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일을 너무나 쉽게 이룬 듯한 소식을 듣는다. 또 어느 날은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접속한 SNS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삶까지 엿보며 나의 삶을 비교한다. 그리고 결국 초라한 나만 남는다.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 어떤 연락이 올지 초조해야 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발 디딜 틈 없는 전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매일같이 회사와 집을 오가는 나의 초라한 모습 말이다. 어떤 날에는 누군가로부터 그거 한다고 부자 되겠냐, 궁상맞게 사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거나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는 시선을 느낀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면 마음 한켠에선 불안한 물음표들이 계속 떠오른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다고 부자가 되는 걸까? 이제 겨우 1년인데 앞으로 3년? 5년? 얼마나 더 해야 끝이 날까? 끝이 있기는 한 걸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원망스러웠다. 특정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러웠고 때로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할 일을 계속 해나갔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전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다. 졸린 눈 비벼가며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들었다. 왜냐하면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무지와 불확실함에서 온다. 그리고 이 불안감들이 쌓여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음을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무지와 불확실함을 제거하기로 했다.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면 되는 것이었다. 작년만 해도 무식하게 절약만 해서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런 나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훨훨 날아올랐다. 저축과 투자를 같이 해야 나의 목표에 빨리 다가갈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고 돈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알았고 이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백지 상태였던 나의 스케치북에 하나씩 그림이 그려졌다. 불확실한 부분이 하나둘씩 확실한 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확실한 꿈은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자신감은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며 나는 나를 믿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다. 나는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것이다. 나는 경주가 아닌 마라톤을 하는 것이다. 남이 나보다 앞서가든 혹은 뒤처지든 상관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묵묵히 달려서 완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앞만 보고 귀 닫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는다. 부자들은 짠테크의 시기를 다 거쳤다고 한다. 왜냐하면 검약이야말로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듯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와 함께 짠테크 길을 걷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고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결과고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과이다. 나 자신을 믿고 주변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묵묵히 걷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보잘것없는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누군가에겐 힘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짜지 않은 짠테크를 응원합니다.